네, 달변님입니다. 오늘 공부와 관련돼서 순공시간 체크에 관한 제 생각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PD님, 순공시간이 뭔지 알아요? 순공시간은 처음 들어봤죠? 네. 저도 공부할 때 그때 없었던 말이에요. 순공시간, 이제 순수 공부 시간.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딴짓 안 하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이거를 체크하는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공부 시간이 몇 시간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냐, 뭐 이런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랑 사법시험 동기이시면서 행정법 강의하시는 유 변호사님이 그 순공시간 8시간이면 모든 시험에 합격한다 라는 취지의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일리 있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공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계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저도 막 그 당시에 벼락치기 할 때는 막 열 몇 시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50분을 공부하고 10분을 쉬는 루틴이었기 때문에 그 10분을 더해진 시간들을 빼면 그 부분은 순공시간에서 제외지겠죠. 그래서 순공시간은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공시간을 따지다 보면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시절에 순공시간을 체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했으면은 굉장히 적은 시간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제 벼락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인생이 벼락치기였고. 근데 수험기간이 보통 뭐 1차도 그렇고 2차도 한 1년 정도 잡고 한다고 하면 꾸준히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간을 따지면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8시간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공시간이 8시간이 되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씀 자체에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순공시간을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거, 이 부분은 저는 초반에는 좀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산만해서 독서실에 가도 중간에 들락날락 화장실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휴게실 가서 컴퓨터도 하고 이러는 분들, 공부의 효율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 분들은 내가 실제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며칠간 체크를 해봤더니 내 순공 시간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더라라는 걸 안 이후에는 그 뒤에 계속 이걸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계획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패턴화 되면은 평균값은 나올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하면 그 뒤에 굳이 이거를 계속 눌러가면서 체크하는 거는 저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이거 자체에 굉장히 의식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는 그 자체에 완전히 몰입을 하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누가 밥 먹으라고 오라 내지는 누가 이렇게 말 거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공부 자체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가 경주마처럼 양옆을 가리고 그 옆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책과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체크하다 보면 그 부분을 좀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식이 어느 정도는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바짝 할 때는 그 정각 알람을 썼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공부에 이렇게 빠져있을 때는 땡 소리, 정각 소리가 났을 때야 비로소 이제 의식을 하고 이제 정각이 됐구나 라고 할 정도로 공부에 이렇게 몰입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책과 나 간에 그 어떤 것도 없이 이 글씨가 눈을 통해서 뇌에 박히고 그걸 해독해 내가면서 이걸 암기하려는 노력, 이것들을 해독과 암기의 노력을 최대한 하면서 그거를 빨리 가져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할 땐 그런 거 없었지만 지금은 카톡 이런 거 워낙 뭐 그룹 채팅 이게 많잖아요. 저희도 업무를 막 하면서는 중간중간에 올리는 카톡들을 대응하면서 거기에 뭐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업무적이지 않은 내용들 농담하고 이런 것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뺏기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은 아주 급하게 서면을 써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쓸 때는 이거 볼 여유도 없어요. 막 떠도 뭐 보지도 못해.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아예 떠도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몰입을 방해하는 것들은 완전히 배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카카오톡 이런 것들보다는 문자 활용하는 게 좋고 단체톡에서도 가급적이면 빠지는 것도 좋고 그래서 순공 시간을 체크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느 정도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봤더니 난 하루에 종일 공부한다고 하는데 5시간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뒤로 이 원인을 개선하는 해결책을 낸 뒤에는 그 뒤에는 굳이 순공 시간을 체크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50분, 10분 루틴을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50분에 내지는 45분에 어떠한 불필요한 시간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도 그 10분 안에 가는 거고 잠깐 뭐 간식을 먹는 것도 10분 안에 해야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50분은 완전한 공부 시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10분은 휴식이지만 사실은 휴식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공부 시간이라고 제가 여겼던 것도 그런 겁니다. 50분 동안 공부를 해서 뜨거워진 머리를 잠시 휴식을 하고 그 지식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의 연장선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생성되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근육이 생성되려면 부하를 가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근육이 성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하는 경우에도 공부 계획을 짜실 때 이 공부 시간에는 내가 적어도 어떠한 것도 방해되는 것도 하지 않겠다. 제가 했던 것처럼 50분, 10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2시간 하고 뭐 30분 쉰다고 하더라도 공부 시간 내에는 어떠한 다른 공부에 방해되는 그 다른 요소도 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굳이 순공 시간 체크를 하지 않고도 충분한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수 공부 시간이 너무 적은 분들은 하여튼 이걸 체크해서 자신의 객관적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고 또 순수 공부 시간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부 계획을 설계한 뒤에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빠져든 몰입을 하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너무 간단한가요? 일부러 영상이 좀 최근에 긴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그 변리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나 봐요. 최연소를 합격하신 분이 합격 수기를 쓰신 걸 봤는데 합격 수기를 보고 느꼈습니다. 이분은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합격 수기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합격을 하고 싶다면 합격 수기를 써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